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각 당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사전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전력을 쏟을 지역으로 충청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캐스팅 보트인 충청이 중요하다는 판단이겠죠. 각 당이 밝힌 판세와 전략을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취지는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막판 전력을 쏟을 지역으로 충청과 서울을 꼽고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세종, 천안, 아산 등 민주당 강세 지역 외에도 충남 내륙 등 보수세가 강한 곳도 과반 이상 득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유세에서 과도한 율동과 말실수를 조심하라고 최근 지시하는 등 절제와 겸손 기조로 경제 대통령과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딸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게도 되고 인지도 되고 또 지지도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서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골든크로스를 이뤄낼 거라며 마지막까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충청과 서울이 승부처인데 충청에선 세종을 제외하고 소폭 앞서고 있다고 보고 충청 박빙우세 서울 막판 역전을 기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입법, 사법,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방탄 독재, 1인 독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동탄의 기적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동탄 이 신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10% 이상 득표를 목표로 젊은 층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잠 안 자고 유권자와 접촉을 늘리는 무방 유세에 돌입합니다. 이곳 국회의사당은 다음 주 있을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취임식에 대비해 벌써부터 방송 중계 시설이 설치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제 시위는 당겨졌고 누가 관역에 접종할지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밤사이 단일화 협상을 위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는 늦은 밤 이 후보와 담판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전격 방문했는데 당시 이 후보는 국회에 있었지만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았다며 본투표까지는 단일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을 거라며 단일화에는 다시 한번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 설치된 투표소마다 아침 일찍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줄을 이어 투표 행렬에 참여했는데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인 만큼 소중한 한 표의 의미를 되새긴 하루가 됐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사전투표소인 논산 연무 문화체육센터. 줄을 맞춰 투표소에 들어선 육군훈련소 훈련병과 장병들이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에는 훈련소 소속 장병과 훈련병 11,209명이 참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군부대 밀집 지역인 경우에는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훈련병들의 참정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 장병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투표의 편리성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직장하고 집하고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본투표 때는 굳이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사전투표를 평소에도 하는 편이에요.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투표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의 어쨌든 대통령을 뽑을 때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전시청에 마련된 투표소에도 출근 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투표에 나서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분열된 나라를 위해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사 후보들이 꼭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약보다는 차악을 선택하고 그리고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날 전국 사전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 18.71%, 세종 22.45%, 충남 17.93%로 집계됐으며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첫날에도 충청권을 찾은 정치인들의 막바지 대선 유세는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전을 찾았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문진석 의원도 유세 도중 사전투표를 마친 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성시장부터 충남대학교까지 대전 곳곳을 누비며 길거리 유세를 통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아침 홍성에서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문진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충청권의 아들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충청에 준 것은 거의 없었다며 이재명 후보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속 잘 지키고 또 성과 내고 그런 능력 있고 또 국민한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충직한 그런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더불어민주당 강금실 총괄선거 대책위원장도 대전을 찾았습니다. 대전 직능별 장애인 시민 20여 명이 모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과 관담회에 참석한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장애와 관계없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장애도 입으셨고 그래서 그 어느 후보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들. 전북 전주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대전에 온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유성시장과 충남대학교 등을 돌며 막바지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직접 대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한 김 위원장은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경기도에 GTX를 추진한 사람이 김 후보라며 충청권에도 CTX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전투표장에 꼭 가서 기호 2번을 찍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정답은 김문수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압도적으로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대전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충청도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저희가 김문수 정부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일 첫날 정치권은 충청 표심을 향한 구애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대전 갈마일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를 무단 촬영하던 3명이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1시간 2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촬영에 나섰다고 진술했으며 대전시 선관위는 투표소를 찾았던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해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 선관위는 이 밖에 SNS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본인 도장을 투표지에 찍어야 한다며 거짓 기표 방법을 유포한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세종시 선관위도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유권자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산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50대 투숙객 1명이 숨지고 20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층 객실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투숙객들이
창문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는 등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에 갇힌 사람들은 사다리를 통해 급히 탈출합니다. 3층과 4층 건물 곳곳에서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많은 투숙객들이 창문에 매달려 간절히 구조를 기다립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같은 층에 있던 한 숙박객은 복도로 들이닥친 연기에 놀라 자고 있던 동생을 긴박하게 깨워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지. 집주인이 문을 여니까 연기가 그냥 확 얼굴로 덮치더라고. 우리 방에 또 사람 한 사람 자고 있던 거 그냥 동생 보고 야 빨리 깨나라고 도망가라. 화재가 난 객실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구조된 숙박객과 업주 등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장비 36대와 인력 42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객실 한 곳을 완전히 태우고 건물 전체에 그을음 피해를 낸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2층에서 발생한 다량의 연기가 3층과 4층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에 나서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숨진 남성에 대해선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상 다른 범죄 흔적은 없었다며 숨진 남성과 함께 투숙했던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한화이글스 관계자 사칭에 이어 대전 하나시티즌 직원을 사칭해 음식점 등에 노쇼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관계자는 최근 직원을 사칭해 구단 명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음식점 등에 단체 예약을 한 뒤 실제로 방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명함은 구단 소속 직원의 명함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구단 측은 사칭과 허위 예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할섭 대전시의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성비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교육 현장에서 지도자로 영입된 것으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장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사라는 반발이 거세졌고 이에 송 의원은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자신의 선거 캠프 소속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할섭 대전시의원. 최근 송 의원이 대전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와 교원위원 추천을 받아 지역위원으로 지난달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운영에 참여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자리인데 지역 시민단체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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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송 의원을 지역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또 시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대전 소재 전체 학교 운영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성폭력 혐의로 정식 기소된 인물도 지역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시교육청의 기준인가? 이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 운영위는 단위학교 자치기구로 선정과 퇴직 모두 학교 운영위의 결정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영위원 명단을 제출받는 등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도 본인이 희망했고 추천도 있었다며 범죄 경력 조회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운영위 위원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모두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송 의원은 학교 측에 운영위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사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15 TJB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수출 상담회에서 대전과 세종 14개 기업들은 수출 계약 상담액 1,562만 5천 달러, 상담 건수 139건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베트남 바이어와 수출 계약 MOU는 32건에 925만 9천 달러의 실적을 올리는 등 지난해에 비해 45만 달러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출 상담회를 포함해 현지 전문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업들의 수출 실적과 글로벌 수출 기업의 자질을 높이는 등 지역 수출 행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됩니다. 탄소 중립 외교 등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남호주의회 청사에서 피터 주총리를 접견하고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제안했습니다. 성추행 논란으로 대전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재판까지 받고 있는 현직 시의원의 초등학교 운영위원 활동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 제어 장치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물론 자리를 탐낸 당사자가 더 문제지만 언론을 통해 숱하게 지적을 받아온 정치인을 보란듯이 추천한 사람도 그렇고 사전이든 사후가 됐든 걸러내지 않은 교육당국도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어쩌면 아직은 유력한 시의원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해 눈을 감아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해프닝이 앞으로는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평등한 잣대를 들이대는 교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